안녕하세요. 대단히 반갑습니다. 스피를 읽어주는 남자 자한형 이종수입니다. 이번 시간은 504번째 시간으로 김수환2라는 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환2. 민주화운동의 정신적 지주. 1970년 12월 23일 김추기경은 불교의 청담선인과 개신교의 한경직 목사 그리고 조덕성 조선일보 논설위원 등과 함께 어수선한 시국을 논의했다. 군사정권 시절 당시 광주 대교구장 윤공이 대주교, 원주 교구장 지학순 주교, 인천 교구장 나길모 미국인 주교, 안동 교구장 두봉 프랑스인 주교, 전주 교구장 김재덕 주교와 함께 사회 참여파 주교로 활동하였다. 또한 다른 상직자들보다 높은 권위가 있는 추기경으로서 많은 방면의 민주화운동에 기여하였다. 1971년 밤 KBS로 중계된 예수성탄 대축일 자정미사에서 만일 현재의 사회 부조리를 극복하지 못하면 우리나라는 독재 아니면 폭력혁명이라는 양자택일의 기막힌 운명에 직면할지도 모른다며 박정희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하였다. 7, 80년대 수많은 민주화운동과 노동운동의 중심에는 명동성당이 있었다. 명동성당은 종교시설이라는 특성상 경찰이 함부로 접근할 수 없는 곳이었고, 따라서 이곳은 개신교의 향림교회나 불교 조계사처럼 강압적인 정권에 맞서 싸우는 운동가들이나 사회적 약자들의 소도와 같은 역할을 하는 피신처였다. 김수환 추기경은 항상 명동성당의 중심을 지키고 있었다. 11.6 사건으로 박정희 대통령이 사망하고 들어선 군부 독재와 5공화국 체제에서도 김수환 추기경은 독재를 비판하는 날선 태도를 굽히지 않는다.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당시 아래 어록에도 나오는 카인의 대답이 대표적. 결국 이 사건이 도화선이 된 6월 항쟁은 전두환 정권이 몰락하는 가장 큰 계기가 된다. 6월 항쟁 당시 명동성당에 들어온 시대를 연행하기 위해 경찰이 투입되려 하자 경찰이 들어오면 맨 앞에 내가 있을 것이고 그 뒤에 신부들 그 뒤에 수녀들이 있을 것이요. 그리고 그 뒤에 학생들이 있을 것이오라 일갈한 것도 유명한 일화. 이 밖에도 5.18 민주화운동이 일어나자 당시 경주 대교구장 윤공이 대주교에게 편지와 함께 긴급 구호를 위해 쓰라며 천만원 수표를 보내고 전두환을 직접 찾아가 그만해달라고 부탁하는 등 사태를 막아보려고 애를 쓰기도 했으나 전두환이 기똥으로도 듣지 않아 실패하고 말았다. 또 1984년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방한시 광주 방문을 적극 추진하여 교황이 직접 금남로와 전라남도 도청을 방문하게 된 사실이 밝혀졌다. 부천경찰서 성고문 사건에서도 당국 관련자들을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못하는 파렴치하다고 강하게 비판하는 등 당시 정부에 대한 공개적인 일가를 서슴지 않았다. 한편 여러 번 민주화 사건에 많은 신경을 쓰고 서울대교구를 총괄하는 업무가 너무 중하다 보니 이 점엔 심한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었다. 또한 젊은 후배 사제에게 교구장을 넘기는 게 교구 발전에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도 있던 터라 한국식 나이로 71세가 된 1992년 초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에게 서울대교구장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이 보낸 답장이 더 걸작이었다. 답장 내용인즉슨 나는 김추기경보다 2살이나 많은데 지금도 교황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답신을 받은 후 계속 서울대 교구장직을 역임하다가 1998년에야 사임했다. 민주화 이후 문민정부 우여곡절을 거쳐 문민정부가 탄생하고 인권과 민주화에 관한 김수환의 역할은 사라지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1995년 한국통신 파업 사태에서 김수환은 다시 인권의 현장에 선다. 그는 민주주의를 위해 싸웠던 많은 사람의 시련과 희생을 바탕으로 탄생한 현 정부가 그 못해라고 할 도덕적 힘을 물리적 힘으로 유린하고 대화보다 힘의 논리를 선택한 데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고 일갈하였다.
한편 95년 12월 관훈 토론에서는 국민을 향해 우리 모두의 추악한 얼굴을 지적하며 엄하게 꾸짖는다. 요지는 한국인의 가시관 부재와 만국병의 부정부패로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한다는 것이다. 천주교 신자인 이해창 당시 총리와의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다. 95년 11월 이 총리의 회갑위원회에 참석해 이해창 전 총리를 청렴과 결백으로 모든 이의 사표가 되는 사람이며 우리 민족 모두에게 보물 같은 사람이라고 한 바 있으며 그 당시 미 전 총리였다. 3년 12월, 94년 4월 총리 재임, 96년 1월에 총리 사임 후 변호사 활동을 하고 있던 중 김영삼 대통령의 권유를 받고 정치계 입문을 고민하던 이 총리에게 나라가 어렵고 역사 바로 세우기가 중요한 만큼 힘을 합치는 것이 좋겠다며 하나의 미랄이 되는 심정으로 일하는 것이 어떠냐는 말로 이해창의 정치 입문 버팀목이 되어주었다. 1997년 1월 노동법 안기부법 통과로 노동계 파업이 일어나자 김영삼 대통령을 단독으로 만나 정부의 반성을 촉구하기도 한다. 그는 이후 정치인들과 기업인들의 각성을 촉구하는 발언을 많이 했다. 국민의 정부. 김대중 대통령 취임 후 김추기경의 활동이 그나마 가장 평화로운 시기였다. 97년 12월에는 서울 성북구 길상사 개원법회에 참석하여 축사를 하기도 하였으며 98년에는 경제난 극복을 위한 특별 강연회를 열면서 법정스님을 명당 성당에 초청하는 등 종교 간 화해의 움직임을 보인다. 한편으로 대북 화해 움직임에 발맞춰 남북 화해를 위한 한반도 평화라는 주제로 많은 강연을 하였다. 김대중 대통령이 천주교인이었던 것도 이런 좋은 관계에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추측된다. 이런 것을 보면 김수환 추기경의 정치적 성향은 급진적인 민주화는 거리와 매우 멀고 보수적 민주화 세력 중 하나인 김대중계에 가깝지 않나는 추측도 가능하다. 참여정부. 참여정부에서 추진한 국가보안법 폐지, 수도 이전, 사학법 개정 등에 반대를 하며 당시 여당 지지자들에게 비난을 받기도 하였다. 덕분에 친일 경력이 인리엄리하는 구설에 오르기도 하였으며 이래저래 참여정부와는 마냥 좋지 않은 관계가 되었다. 2005년 터진 황우석 논문 조작 사건 당시엔 사태를 언급하며 가슴 아파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그리고 이번 사태를 황 교수 논문에 국한시켜 생각하지 말자. 우리 모두의 문제다. 우직하고 정직하게 살자. 그것이 바로 치유책이고 수습책이라는 말을 남겼다. 그 외인 일반적인 사목 활동을 했다. 사망과 그 이후 2009년 2월 16일 오후 6시 12분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에서 노안으로 선종했다. 주여 추기경 스테파노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소서. 영원한 빛을 그에게 비추소서. 선종 당시 최장기간 재임 추기경이었다. 형년 88세. 그동안 많이 사랑받아서 감사합니다. 서로 사랑하십시오. 용서하십시오라는 유언을 남겼다. 끝. 좋으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